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오늘은 상속세법이 개정된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상속세법이 만약 실제로 개정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나한테 어떤 그 세금 이펙트가 있는지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게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22년 만에 상속세 손대는 정부, 세율 완화는 낭망. 그러니까 세율 완화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표 떨어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자 감세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쉽게 세율을 건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게 밑에 보시면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요, 이거는 상속세법의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바뀌면은 연쇄적으로 다른 모든 상속세법 그 조항들이 전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법이 개정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정권 내에서 바꿀 수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데 수년 내에는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유산취득세를 쓰고 있어요. 이게 보다 합리적이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더 합리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유산세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어떤 사람한테 유리한지, 누가 더 유리한지 한번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자녀가 5명이고 과세표준이 5억이다. 과세표준이, 그러니까 물려준 재산이 5억이 아니라요, 공제 같은 거를 다 빼고 나머지 금액이 5억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이제 순상속재산가액, 그러니까 뭐 재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순수하게 물려준 그 금액에서 일괄공제 5억을 빼볼게요. 배우자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5억만 빼볼게요. 5억만 빼면은 5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죠? 그럼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1억까지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거든요. 그러면은 1,000만 원 더하기 8,000만 원 하면 9,000만 원이겠죠? 9,000만 원의 상속세가 나옵니다. 근데 9,000만 원의 상속세를 자녀 5명이 만약에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 가졌다, 재산을.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걸 나누기 5를 하면은 1인당 납부하는 상속세가 1,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9,000만 원이 먼저 계산되고 그 다음에 나누기 5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00만 원씩 낸다. 이게 1번이겠죠, 계산되는 게. 그 다음에 이게 2번이겠죠. 근데 유산취득세로 바뀌면요, 좀 달라져요. 똑같이 5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요, 이 5억을 5명이 나눠 가지니까 과세 표준이 각자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받은 재산에서 누진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이 1억씩 과세 표준이 뭐 분배됐다라고 했을 때는 전부 다 이 10%만 적용되겠죠? 그럼 전부 다 10%만 적용되니까 한 사람당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1,000만 원이고요. 이게 1번으로 계산된 다음에 총 납부할 상속세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납부되는 상속세가 9,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되게 드라마틱하게 확 줄어들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감세가, 이런 자녀가 많은 분일수록 유리합니다. 근데 자녀가 5명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만약에 자녀가 2명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똑같이 순재산 10억씩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5억에 대해서 원래는 9,000만 원을 내겠죠. 근데 아까 5명이니까 한 사람당 1,800이었는데 자녀가 2명이면 이 9,000만 원을 둘이 나눠내야 되니까 한 사람당 4,500만 원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겠죠. 근데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라고 했을 땐 5억을 둘이 나눠 가지면 2억 5천씩이잖아요. 그럼 2억 5천은, 그러니까 1억까지는 10%, 1억 5천은 20%니까 한 사람당 내는 게 4천만 원입니다. 그럼 둘이 합해서 내는 거는 8천만 원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자녀는 아닌데 물려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혜택이 줄어듭니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총 납부하는 상속세가 줄어들고요. 자녀가 물려받는 사람이 적을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는 금액은 되게 미미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만약에 한 명이다라고 했을 때 똑같겠죠, 왼쪽과 오른쪽이.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또 차이점이 있는지 볼게요. 자녀가 아까처럼 5명이에요. 근데 과세 표준이 5천억인 경우, 아까는 5억이잖아요. 5천억으로 늘려볼게요. 그럼 5천억에서 5억을 빼고, 그 다음에 5천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죠? 그럼 현재 법대로, 그러니까 현재 세율대로 계산을 하면은, 얼마인가요? 2,495억 4천만 원이겠죠? 이거를 5명이 나눠내면요, 거의 1인당 그냥 50억씩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유산취득세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는 이 5천억에 대해서 1인, 그러니까 각자 1,000만 원씩 나눠 갖는 거겠죠? 1,000만 원씩 나눠 가진 거에 대해서 누진세를 곱하니까 아까 여기보다 조금은 줄어들어요, 조금은 줄어드는데 이게 이 비율로 따지면 아까 9천만 원이 5천만 원 된 거랑 2,495억 4천만 원이 2,477억이 된 거랑 비율로 치면 감소되는 그 비율이 되게 적잖아요.
따라서 재산을 물려받아서 상속세를 내는데 엄청 재벌들이 내는 거는 별로 그렇게 비율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의미 있게 절세가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간당간당하게 상속세를 내기는 내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적게 물려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상속세법이 만약에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땐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을수록, 꼭 자녀는 아니고 상속받는 사람, 상속인이 많을수록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재벌들보다는 상속가액이 적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가 줄어드는 거는 재벌이 더 큰데 그 납부하는 비율로 보면, 그러니까 줄어드는 비율로 보면은 재벌들보다는 좀 상속가액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법 개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하면요, 뭐 배우자 공제부터 해가지고 모든 세법이 전부 다 송두리째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